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정권교체 유튜브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한국 정치 뉴스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4가지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별검사법에 대한 소식입니다. 조국혁신당이 한동훈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단독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지지도 받고 있어 앞으로의 국회 논의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로, 윤석열이 국회에서 통과된 4개의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14개의 법안을 거부했으며 이번 거부권 행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드러난 윤석열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통화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수사 외압을 넘어 권력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를 지휘하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형 목사의 지인 국립묘지 안장 청탁 의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 목사가 김건희를 통해 대통령실과 국가보훈부 직원과의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 4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0일 당론으로 법안이자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내는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단독 발의했습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한동훈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였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5개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역시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특별검사로는 야당에서 15년 이상 판사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가운데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구조입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으며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1개만 공포하고 나머지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힘당의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한 대통령의 지침이 즉각 이행된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로 윤석열이 국무회의가 의결한 4개 법안에 대한 제의요구안을 각각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 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률안의 제의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는데 이를 윤석열이 곧바로 결재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인데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원해준 뒤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유공자 법안은 4.19 혁명과 5.1 월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직계 존속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9일 최상병 특검법을 제의요구한 데 이어 윤석열은 지금까지 총 14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셈인데 이는 국힘당의 건의를 즉각 수용한 결과입니다. 추경호 국힘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제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6일 국힘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대통령의 제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이 같은 구상을 실행한 것입니다. 국힘당의 의석수가 현재보다 줄어드는 22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공조가 계속되고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기록은 빠르게 쌓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그동안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이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개인 휴대폰으로 낮 12시 오후 1시 사이에 3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4분 5초, 13분 43초, 52초씩 통화했습니다.
두 사람 간 첫 번째 통화 직후 이 사건을 수사단을 이끈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을 통보받았습니다.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한 것도 그날입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석연찮습니다. 이 통화 기록은 박 대령의 항명제 재판 과정에서 군사법원의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윤석열이 경로했다는 지난해 7월 31일에도 02-800번으로 시작되는 용산 대통령실 유선 전화를 받고 2분 48초 통화했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브리핑을 취소토록 지시하고 경찰에 사건 이첩도 보류시켰습니다. 윤석열은 8월 8일 아침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33초간 통화했습니다. 다음 날 이 전 장관은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우연히 계속되면 그것은 필연입니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경로에 뭐가 문제냐는 식입니다. 궤변입니다. 윤석열은 경로에 그치지 않고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과 이 전 장관 통화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가 점심시간에 해외 출장 중인 국방수장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1시간 새 3차례 잇따라 전화한 것은 누가 봐도 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지난해 7말 8월 초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경찰에서는 채 상병 사건 처리를 놓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규명에 최선을 다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히려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올 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지난 28일엔 국힘당의 조직적인 반발로 국민 다수가 원한 채 상병특검법이 무산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모든 해괴와 혼란의 정점에 윤석열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채 상병 사건은 이제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수사 외압 수준을 넘어 채 상병의 죽음을 축소 은폐하고 해병대 수뇌부를 봐주려고 권력이 개입한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했습니다. 사안이 엄중합니다. 증거인멸 등 추가 범죄 우려도 큽니다. 공수처는 즉각 윤석열과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고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야 합니다. 최재형 목사의 지인 국립묘지 안장 청탁 의혹과 관련 김건희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소속 조모 과장이 최 목사에게 직접 국가보훈부 사무관 연락처를 건넸다는 최 목사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을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실 및 국가보훈부 직원이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김건희에게 평소 친분이 있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사후에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이소리는 그 뒤 최 목사에게 대통령실 소속 조 과장과 국가보훈부 직원이 연락이 왔으며 보훈처 직원이 김 씨는 미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어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지난 23일 보도했습니다. 최 목사 측은 29일 중앙일보에 2022년 10월경 조 과장이 최 목사에게 당시 국가보훈처 사무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낸 메시지, 해당 사무관과 최 목사의 통화 녹음 등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에게 명품백이 전달된 그해 9월 13일 이후 회신이 이뤄진 셈입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당시 처장이었던 박민식 전 장관과 장관 비서실장조차 전혀 몰랐던 사안이라며 직원들에게 내용을 파악해봤지만 당사자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실제 있었대도 단순 민원 처리 업무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과장으로 지목된 조 씨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김건희의 행사 일정 등을 전담하는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복수의 제21대 국힘당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에서 9월 최 목사가 김건희에게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통일TV의 방송 재개를 여러 차례 요구한 의혹에서도 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가 최 목사의 김건희에 대한 청탁 민원 처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최 목사에 따르면 조 씨는 대체로 민원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명품백 수수 의혹은 최 목사의 각종 청탁 의혹을 두고 여러 갈래로 분화 중입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김건희에게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선물한 당일 김창준 전 하원 의원을 윤석열 정부 국정자문위원회에 임명할 것을 제안한 의혹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들은 대부분 서울이소리 보도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실제 성사된 청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목사는 실제 청탁이 아닌 청탁을 가장한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는 오는 30일 오후 최 목사와 함께 함정 취재를 기획한 서울이소리 이명수 기자를 이튿날인 31일 오전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조사인 최 목사 측은 추가 증거를 얼마나 제출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정권 교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룬 4가지 주요 뉴스는 앞으로 한국 정치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별검사 법 발의와 이에 대한 국힘당의 지지자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와 국회에 큰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드러난 통화 기록은 수사의 공정성 문제와 더불어 권력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최재형 목사의 청탁 의혹 사건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뉴스는 앞으로의 한국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스트림을 통해 여러분이 얻으신 정보가 유익했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